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을 넘어서는 중인 여자입니다. 서울살이 벗어나 귀향살이 하면서 참 즐겨 듣던 채널인데 제가 다 사연을 적어보게 되네요. 그간 저한테 사연을 적어 보낼 만큼의 용기를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학에 직장까지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고서 지금 살고 있는 충북 외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다름 아니라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애초에 전원 생활을 결혼 초부터 꿈꾸었던 남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새롭게 시작을 하자면서 이사를 계획해버렸어요. 졸지에 저는 가장인 남편의 선택을 따라 함께 전원 생활을 하고자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큰아이와 작은아이 모두 이곳에 자리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금은 중학교를 재학 중입니다. 사실 떠나오면서 모든 게 제 욕심의 끝자락에 있었던 터라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서울을 벗어나 살아야 하냐면서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서 집까지 다 구해놓고서 가기 싫다고 때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친구들이며 친정이며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갑자기 어린 나이도 아닌데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사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이사를 가게 되면 전원주택에 살게 되는데 마당도 넓고 뒤에 산도 큼지막히 있고 시아버지께서 살기 참 좋으실 거라면서 모시고 살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애가 둘이나 있는 와중에 시아버지까지 모셔야 하는 거냐면서 싫은 내색을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손해를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저 돌이 할 만큼 돈 쥐고서 결혼을 했으며 남편은 정작 저희 부모님께 안부 인사도 잘 안 드리고 잘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는 대뜸 모시고 살면 안 되냐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고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럴 거면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살자며 저는 정말로 남편 앞에서 땡깡도 부려봤습니다. 결국 말빨이 안 먹혀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도 왔고 시아버지도 모시고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산지 7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더니 정말 제가 이 인생을 한 서너 번은 더 산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생각이 나네요. 일단 처음 합가를 하면서 시아버지는 동네 할머니들을 아주 다 꾸리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 시아버지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이미 진작에 시어머니 되는 분은 남편이 어릴 때 집을 나갔고 그 바람에 남편은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라났지만 시아버지는 그리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와이프가 있을 때부터 바람을 하나도 피우고 다녀서 시어머니의 오만정을 다 떨어뜨려 놓아 결국 어머님이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이 아버지를 닮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결혼을 아예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오래도록 해왔다고 해요. 저의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생각을 고쳐먹은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저마저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참 가정적이고 전원생활 시작하면서는 더더욱 가정에 충실히 임하는 남자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강지쳐 떠나보낸 시아버지는 저희와 합가를 하기 전까지는 시댁되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의 노인정에서도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말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 의도적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냥 집 나간 와이프 닮았다면서 할머니 한부가 꽁냥꽁냥 하다가 그 집 자식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상적인 교제를 언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에게 스킨십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식들이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쌍욕을 퍼붓고 아버님을 쫓아낸 적도 있었고요. 그때 아버님은 뭐 그리 억울한지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는 너도 내 자식이니 여기 와서 저것도 홍근육을 내줘라 라면 소란을 피우셨고 결국 그 할머니 자식 되는 분 한 명의 전화가 와서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저희 아버님 욕을 실컷 하시다가 끊으셨어요. 남편은 졸지에 아버님 때문에 얼굴 한번 못 본 사람한테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버린 날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버님은 집에 혼자 살면서 주기적으로 여자를 데려왔어요. 아버님이 저를 거의 종부리듯 대하시는 분이신지라 제가 여러 번 아버님 코를 받고 반찬이 다 떨어졌다고 하시면 반찬을 싸들고 가기도 했으며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서울에서 쌀을 주문해다가 아버님 집으로 배송까지 하고는 제가 직접 또 찾아가서 그 쌀들을 쌀통에 담아드리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렇게 갈 때마다 화장실에는 칫솔이 2개 있다거나
안방 바닥에 여자용 양말이나 속옷이 있는 등 참 언급하기 민망한 흔적들을 제가 좀 봤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봐 절대로 말을 전하진 않았지만 제가 참 우리 시아버지 보기가 껄끄러워질 정도로 많았어요. 뭐 싱글이신데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집 나간 시어머니랑 호적 정리도 안 되었고 그렇게 여자 문제로 자식과 엄마를 생리발시키더니 나이를 그렇게 처먹고도 여자가 좋을까 싶었거든요. 그냥 한심하고 참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었죠. 그럼에도 제가 시아버지와 트러블이 잘 없었던 이유는 첫째, 제가 오로지 시아버지가 필요에 의해서 심부름을 시키고자 저를 부를 때만 찾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끝내고 나면 저는 벼랑 간의 대화도 잘 없이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느리니까 시아버지한테 먼저 안부 연락도 자주 드렸고 생활비여서 제가 알아서 시아버지 용돈까지 챙겨드렸는데요.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고맙다는 티를 많이 내셨어요. 저와 단둘이 있었다 보니 저하고 어색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한테 고맙다는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섭섭함을 느낄 일은 없었어요. 심부름을 자꾸만 시키러 전화가 와서 짜증이 나고 귀찮았던 적이 정말 많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살던 저희가 한 집에서 살았던 지난 수년간 정말 많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아버지께서 똑같이 저를 종부리듯 심부름이고 뭐고 이것저것 다 시키기는 한데 절대로 고맙다거나 웃어 보이는 등의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신데렐라로 임명을 한 사람 마냥 저한테 뭘 시켜야 되고 일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직접 돈을 모으고 건축 설계까지 다 후원을 해서 노인정 하나를 무료로 차려드리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아버님의 저를 부려먹는 행위는 더 노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마치 주변 어르신들한테 자기는 직접 부리고 사는 종이 있다는 것을 막 자랑을 하려는 못돼 먹은 영감탱이처럼 말입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있었는데 저한테 좀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없냐고 혹시 있으면 여기 경로당으로 가져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변 어르신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거라 생각을 해서는 한가득 집에 있던 사탕 봉지랑 마침 찌고 있는 옥수수를 낱개로 더 잘라서는 가지고 갔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아이고 돈 좀 되는 거 사오지 이게 뭐냐 하면서 사탕 봉지를 경로당에 앉아 안을 찬찬히 보시더니 급기야 마음에 안 든다고 바닥에 내팽개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분명히 보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혼내느라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을 얼마나 쳐다보고 있나 싶어서 눈알을 막 굴리면서 주변 사람들 표정을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며느놈이 시아버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하면서 혼을 또 내시는데 이 할방구가 어디 마음에 드는 할머니라도 있어서 또래 친구들 앞에서 센 척을 하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시아버지라면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딴 식으로 저를 하찮은 사람 취급해야 되는 걸 시아버지는 더욱 교묘하게 즐겨가면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집이 아닌 경로당에 출근하셨던 시아버지는 갈 때마다 뭘 그리 잘 보이고 싶었는지 손에는 애초에 자신이 준비한 간식들, 예를 들면 고구마나 약과 그리고 과일 같은 거를 꼭 챙겨서 나가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니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께 인기를 잘 얻지 못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놈의 할방구 혹은 그 영감탱이라고 부르시는 한 할아버님이 경로당 내에서 파워가 아주 막강한 건지 경로당에서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는 듯이 신경질을 많이 부렸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저를 꼭 경로당으로 불러내서는 자신의 힘과 권력,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 대접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기라도 한다는 듯이 아주 큰 목소리로 저에게 이를 강요하고 혼을 내셨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는 너 내가 하라는 거 했냐? 하면서 뭘 시켰다는 듯이 물어보길래 제가 뭘요? 라고 물어보면 속이 답답해서 죽겠다는 식으로 야, 너 시아버지가 말하는데 왜 자꾸 말대답이야? 라고 하면서 급기야 저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저를 계속해서 혼을 내는 바람에 급기야 제가 귀 따갑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민을 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아주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집으로 나타난 시아버지는 너는 왜 전화를 먼저 끊니? 라고 하면서 아까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기분이 나쁜 티를 내긴 하셨지만 그 표정이 참 그랬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이런 표현은 웃기지만 나를 일부러 또래 어르신들 앞에서 혼내면서 자기 길을 챙기려고 무대포식으로 혼을 냈다는 걸 제가 눈치껏 파악이 되었는데 집에 와서 민망하다며 괜히 전화를 끄는 걸 가지고 화를 내는 시아버지가 정말 짜증이 왕창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자기 길을 세우려고 함부로 말하고 화를 내도 되는 대상으로 본 건지 두고두고 씹어주고 싶었는데 이거 참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대판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을 자체에도 경로당 모임을 금지시켜버린 바람에 동네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이 동네를 거의 떠돌아다니면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다른 분들과 다를 것이 없이 따분하게 생활을 하셨고 옆에서 저희 남편이 조심하고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살았던 바람에 아버님도 확진자가 되면 욕 처먹을 게 뻔하다며 일부러 많이 나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덕에 집에 딱 붙어 계시는 생활에 익숙해진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1월 말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건의할 게 있다면서 동네 이장되는 젊은 분을 찾아가서 경로당을 열어달라고 아주 큰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주변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일부 할머니분들을 모시고 찾아가신 바람에 이장도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였고 그렇게 졸지에 5인 이상은 절대로 모여서는 안 되는 경로당이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바람에 저를 포함해 일부 젊은 분들이 어르신을 대신해서 경로당 청소를 해주겠다고 다 같이 주말에 걸레 들고 찾아가서 대청소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한 어르신들이 5명 인원 제한을 그냥 단번에 무시를 해버리시고 첫날부터 총 12분이 모이셨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식겁을 할 일이었죠. 이러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우르르 발생하면 이 동네 자체가 완전히 코로나 발병 동네로 소문이라도 나버리면 어쩌냐면서 그제서야 가족들이 자기 어르신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바빴고 저희 부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휴 참 그놈의 고집이 이 시골 마을에 내려와서 어찌나 세졌는지 조심히 모셔가는 제 등짝을 갑자기 후려치시더니 감히 여자 주제에 시아버지 등을 붙잡고 집으로 쫓아내듯 데려가려 해? 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 하면서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 들으라고 막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의시대는데 저는 다른 집 며느리들과 일부 젊은 분들 앞에서 아주 개쪽을 당했죠. 요즘 세상에도 여자란 이유로 시아버지한테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저렇게 욕 처먹고 망신당하는 며느리가 있나 싶었을 겁니다. 다들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건지 눈에는 아주 불쌍하고 애처롭다는 듯한 표정이 다 담겨 있었죠. 겨우 남편이 시아버지를 진정시켜서 집으로 데려온 그날 저는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네네 우리 시아버지는 나를 알기를 왜 저렇게 우습게 하실까 싶어서 마음을 졸였고 다음날 아버님 얼굴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마주볼 수 있을까 싶어서 머릿속이 새하얘져 갔어요. 하지만 남편조차 시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걱정하며 미안해 죽으려 하는데 우리 집에서 지금 평화를 깨고 있는 단 한 사람인 시아버지의 행동만 똑바로 교정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요? 그 다음날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만 불러 모아서는 경로당에 모이시도록 했습니다. 누가 우리 시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할머니들을 경로당에 모아놓고 나니 벌써 5명이 꽉 찼더라고요. 비밀리에 모였던 만큼 혹여나 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는데 다행히 다들 집에 갇혀 계신 건지 나머지 어르신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우리 시아버지를 경로당에 부르고는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님을 피해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어요. 저 때문에 경로당에 온 아버님은 제가 아닌 애부장한 할머님들이 하나도 아닌 5이나 모여있고 자기만 사내란 것을 파악하곤 입이 귀에 걸려서 아주 그냥 좋아 죽겠다면서 어쩐 일이요 다들 하면서 안부를 묻더군요. 어제는 집으로 잘 들어갔냐면서 요즘 것들은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른다면서 전날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간 젊은 동네 사람들을 죄다 욕하던 시아버지는 급기야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신 분이신지
어느 할머님의 옆에 꼭 앉아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할머님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할머님이 다리를 한쪽만 올린 채 앉아 계셨는데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는 만지작거리시며 슬쩍슬쩍 바라보더라고요. 제 눈에 할머니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셨고요. 아무래도 저한테 승질 부리고 지랄을 떨었던 모습에 시아버지를 싫어하게 되신 걸 수도 있었고, 혹은 정말로 이성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을 터치하고 관심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니 부담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기다리다가 기다려도 저를 까마득히 잊은 채 할머님들과 놀고 있는 아버님을 뒤로 한 채 동네에 있는 나머지 남자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경로당에 할머니들과 아버님 혼자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나머지 어르신들은 다 어디 계신 거냐며 연락을 드리니 정말 귀신같이 하나둘 집에 계시다가 경로당으로 뛰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 둘 안에 도착하신 할아버지들은 왜 니만 여기 있는겨? 하면서 죄 없이 불려온 저희 시아버지께 따져 묻기 시작했고, 급기야 우리 시아버지가 좋아라 하는 할머님을 함께 짝사랑하고 있는 건지 웬 할아버지께서 그 손 치워 새끼야 하며 저희 시아버지를 그냥 발로 뻥 차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뒤에서 늦게 들어오는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그만요 라고 말리는데 이미 말리는 할아버지들도 자기들을 빼놓고 저희 시아버지가 혼자서 여자들을 불러 놀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막 기분 나빠하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급기야 일부 할머니를 포함한 할아버지들까지 저희 시아버지한테는 그냥 나가라는 말을 던지셨고, 시아버지가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는 끝까지 센 척을 하며 니들 나 함부로 대하지 말어 라고 하는데 제가 뚜둥 하고 경로당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역시나 시아버지는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겠다는 마음과 더불어 기죽은 자신의 이미지를 되살리고자 소리부터 질러댔어요. 야 이년아 네가 오라고 한 거 아니야. 라면서 막 삿대질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머 제가 언제요 아버님. 이라면서 모르는 소리라는 듯 다른 어른들을 보면서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이내 시아버지는 저게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라면서 달려들려 하니 옆에 계시던 점잖고 키가 큰 어느 할아버님께서 아예 나가라고 저희 시아버지를 확 그냥 잡아 끌어다가 경로당 밖으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주둥이가 튀어나온 채로 궁시렁거리며 이미지 관리하신다고 덤비지도 못하면서 입만 나불거리고 있었고, 옆에서 저한테 너 무슨 꿍꿍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딱 표정을 받고 말했죠. 아, 저 할방구 집안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찌질이 주제에 경로당만 오면 저 난리시네 하면서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치매가 의심되고 있어요. 소란 피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는 막 시아버지를 붙잡아 집에 가려 하니 뒤에서 저희 시아버지를 걷어찬 그분과 경로당에서 쫓아내버린 그분이 두 분이서 함께 우리가 함께 할게 하며 저희 시아버지를 질질 끌고 집으로 가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아픈 사람을 며느리 혼자 집으로 끌고 간다는 게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해서 도와주는 듯 했습니다. 그 바람에 할아버지는 나 치매 아냐 이 새끼들아 하면서 끝까지 집에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고 난리를 피웠으나 나머지 할아버지 두 분께서 워낙 저희 아버님을 꽉 붙들어 맨 채 집으로 끌고 가 주셔서 저는 힘 한 번 쓰지 않고 시아버지를 아주 그냥 말 안 통하는 치매 환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날을 시아버지는 쪽팔려서 어딜 나갈 수가 없다며 집안에만 갇혀 지내다가 또 오해를 풀어야겠다면서 저 몰래 경로당에 가기도 했는데 그날 할아버지들한테 다시 잡혀서는 집에 오셨어요. 뒤에서 심지어 저희 아버님이 관심을 표했던 그 할머님은 성질이 고약해서 치매에 걸려도 저런가 봐 라면서 찌찌거리시다가 돌아가셨고, 결국 시아버지는 이 생에서 그 경로당을 다시 가긴 글렀다며 방 안에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시아버지가 잠잠해졌다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던 우리만 치매 환자 아닌 거 알면 된다고 만족해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제가 잘한 짓이구나 싶어서 더더욱 만족하고 또 속 시원해 했습니다. 졸지에 치매 환자 되어 밖에도 못 나가는 시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무슨 말을 잘못했다간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으셨는지 아무 쓴소리를 못하시곤 그냥 입을 꾹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덕에 저희는 전원 생활을 시작한 지 수년 만에
드디어 침묵과 자연의 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귀 기울여 들여보며 진정한 전원 생활을 즐겨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